우리는 만성피로, 불면, 소화불량이나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문제들을 서로 떨어져 있는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고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내분비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연쇄적인 불균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다른 곳에서 생긴 한 축의 흔들림이 연쇄 반응처럼 이어져서 나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입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일주기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을 이끄는 핵심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입니다. 우리는 코티솔을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코티솔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리듬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우리를 깨우고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할 준비를 시키는 게 바로 이 코티솔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문제는 코티솔의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정상적인 코티솔은 아침에 가장 많이 나와서 우리를 깨워주고요. 저녁이 되면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나 야간 근무와 같은 불규칙한 생활은 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아침에 충분히 올라가야 할 코티솔이 제대로 상승하지 않으면 낮에 심각한 피로와 무기력증이 생기고요. 반대로 저녁에 낮아져야 할 코티솔이 여전히 높으면 우리 신경계는 밤에도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면의 핵심 원리입니다. 코티솔과 멜라토닌은 단순히 교대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주기 속에서 반대 위상으로 조절되는 기란 관계에 있습니다. 저녁에 코티솔 수치가 높으면 그 코티솔이 멜라토닌을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억제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마트폰의 밝은 빛에 노출되면 이 균형이 더 무너져서 잠이 오기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 연쇄 반응은 자원 재분배입니다. 코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당장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을 남기고 상관없는 나머지들을 뒤로 미루거나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소화 기능입니다. 소화는 부교감 신경계, 즉 몸이 쉬고 회복할 때 작동하는 반응의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코티솔 분비가 높아지면 교감 신경계의 각성 상태가 길어지면서 이 휴식과 소화 시스템이 억제됩니다.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가 불안정해지면서 위산 역류가 더 잘 생기게 되고 소화 불량이 나타납니다. 이건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코티솔 신호가 자율신경계를 거쳐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신경계의 세로토닌 작용을 약화시키며 장 운동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생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낭세포의 성장은 생존에 꼭 필요한 활동은 아니죠. 만성적인 코티솔 과다는 모낭세포를 성장기를 단축시키고 휴지기로 전환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성 휴지기 탈모입니다. 결국 소화불량과 탈모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코티솔이 생존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희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쇄 반응은 대사 시스템의 교란입니다. 이것이 고지혈증과 당뇨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당뇨병을 단순히 인슐린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의 반대편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글루카곤 그리고 코티솔 같은 호르몬들이거든요. 만성 스트레스로 코티솔이 높게 유지되면 코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고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 인슐린을 잘 못 쓰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혈당을 직접 올립니다. 인슐린과 약 조절에만 매달릴 때 일부 환자들에서는 당뇨 치료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음식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몸 콜레스테롤의 70%는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합성되는 양이거든요. 먹는 걸 조절해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 70%를 담당하는 몸속의 합성, 제거 시스템의 조절이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틀어져 있을까요? 그 배경에도 역시 호르몬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즉 지속적인 코티솔 과다는 이 지질대사에 영향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은 간에서 초저밀도 지단백의 분비를 늘려서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간에서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제거하는 수용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이 제거 시스템이 둔해져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즉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고지혈증이 단지 콜레스테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시스템 불균형의 결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이런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보상 기전의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붓고 손발이 차가우며 만성 피로를 겪지만 병원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티포인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지만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오는 상태를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고요. 아직은 질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더라도 몸의 시스템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 것은 시스템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뇌하수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평소보다 더 많이 늘려가면서 즉 갑상선을 향해 더 일해라고 소리 지르면서 간신히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보상작용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극심한 피로, 부종, 탈모는 이 보상작용에 드는 에너지 소모 혹은 그 보상작용마저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해 볼까요? 불면은 코티솔과 멜라토닌의 균형이 깨진 결과고, 고지혈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제거 실패거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중성지방 생산 과잉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과부하가 정상 수치 뒤에 숨은 불연성 기능 저하증, 만성 피로와 무기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쇄 반응을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할까요? 특정 영양제나 약물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호르몬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빛과 어둠의 주기입니다. 낮에 햇빛을 잘 쬐어야 밤에 잠이 잘 온다는 말, 이건 과장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우리 몸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해서 낮에 빛의 신호를 받아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밤에는 어둠의 신호를 받아서 낮에 모아둔 이 세로토닌을 전환시켜서 멜라토닌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 수면 관리는 밤에만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커튼을 열고 빛을 쬐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24시간 관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통한 혈당 신호 관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에만 집착하지만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조합하는지가 혈당에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군고구마의 당 지수는 삶은 고구마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삶은 감자보다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라벨만 믿기보다는 삶기나 찌기처럼 수분을 이용한 조리법이 혈당을 덜 자극한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입니다. 당 지수가 높은 흰쌀밥을 먹더라도 당 지수가 낮은 야채, 즉 식이섬유소와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운동을 통한 성장 신호의 복원입니다. 특히 40대, 50대 이후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근력 운동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즉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행위가 아니라 근육과 뇌가 서로 대화하면서 회복과 재생을 요청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동안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증상들이 왜 하나의 시스템 문제인지 이제 명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흩어진 증상을 하나씩 쫓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메 의원 원장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승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